2019년 9월 중국 베이징의 한 의학 세미나 현장에서 북한 의대생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선평양의학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엘리트 학생이었고 북한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선발되어 해외 연수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시작에는 사라진 성적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자리를 누군가의 이름이 차지하는 순간을 목격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북한을 떠나온 이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한 의대생이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뒤로하고 선택한 위험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도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좋은 성분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교시를 외우고 소년단 생활총화에서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조선평양의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가 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고 가문의 영광이며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주의 학습, 그리고 의학 공부.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가 있었고 누가 자아 비판을 더 철저히 하는지, 누가 동무들의 잘못을 더 많이 지적하는지가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시험에서 늘 최고 점수를 받았고 교수 동무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의학 세미나에 참가할 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북한 의대생 중 단 3명만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화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늘 보위부 지도원 2명과 함께 움직여야 했지만 세미나장에서만큼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대생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북한 의학 교육은 어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가 되도록 배웁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환자를 위해 일하죠. 정치가 아니라 과학으로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미나 이틀째, 발표 순서를 정하기 위해 성적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성적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모든 과목이 5점 만점에 5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성적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보위부 지도원의 조카라는 학생 김철혁의 이름이 발표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성적표에는 제 점수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지도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무, 개인주의는 혁명의 적이요.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누군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 때도 대학 입시 때도 항상 성분이 좋은 누군가가 제 자리를 차지하려 했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권력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국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같은 방을 쓰는 동기 박명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철아, 너는 이 생활이 행복한가? 그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들으면.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밤 창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날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사라지는 것. 하지만 실행은 달랐습니다. 보이부 지도원들은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왔고 우리의 여권은 모두 그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명철과 저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참가비로 받은 중국 돈 몇백 위안을 숨겼고 한국 학생이 몰래 건네준 전화번호를 속옷 속에 감췄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고향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잘 있니? 언제 돌아오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곧 돌아갈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가방에 필요 없는 옷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거우면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지만 가벼우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도원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의학책과 옷입니다. 그가 대충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명철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도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 2층 화장실. 그곳이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장소였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기 직전 저는 지도원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급히 가야겠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지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명철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우리는 곧바로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고 1층 도착 게이트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시오. 서라니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이 알려준 대로 공항 정문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달렸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빨리요. 중국어를 거의 못했지만 택시 기사는 우리의 다급함을 알아챘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부 지도원들이 공항 입구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택시는 베이징 시내의 한 작은 교회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연결해준 곳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한국인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명철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년간 의학을 공부하며 참았던 눈물, 성적표가 사라졌을 때의 분노,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수색할 겁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그날부터 우리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숨죽이며 지내는 나날들. 밖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밥을 가져다 주셨고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해 주셨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자가 나왔습니다. 내일 태국으로 떠납니다.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의대생이 아닙니다. 성적표도 없고 학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방콕 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고 그 후 다시 의대에 편입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의 한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다시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젊은 동기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제 성적표를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명철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의학 대신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소주를 마시며 베이징에서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형님, 우리 진짜 미친 짓 했죠? 그래.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하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제 꿈을 제 방식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배운 의술로 북의 동포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